그 여러분 그 뭡니까 1페이지 보면 (1페이지에요)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지. 그 문제 보면은 1페이지 2번 있죠. 2번 보시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군사적 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을 계속 보관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탐지 수집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거 탐지 수집 아니잖아요. 그지? 요걸 없앴어요. 갈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세 문제 줄에 탐지 수집에 해당하나 이 부분 있잖아. 없애라고. 없앴어요. 요 문제 안 봐도 되는데 없애라고. 됐죠? 그 질문 많이 하더라고. 잘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문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군사 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을 계속 보관하거나 반출한 행위는 탐지 수집에 해당한다. 잘못됐잖아, 그지? 그 문장은 없애라고. 그거. 그 뒤에 것만 읽으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 뒤에 것만 읽으면 맞는 문장이라. 됐죠? 됐어요. 자, 계속해서 갑시다. 또 못 들어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합시다. 그 느낌이 강하게 오는 판례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는데 다음 페이지 5번 봅시다. 5번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갑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않자 이 기사가 경찰서 주거지까지 간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찰관들이 다가가서 요금 지불하라 말하니까 막 욕을 했대 말 아니겠어요. 그죠?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러면 키워드만 칩시다. 네 번째, 그때 경찰관들이 위 택시에 다가가 갑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지, 경찰이. 그런 다음에 세 줄 내놓으세요. 뭐야 개새끼야 씨발로 막 끝입니다. 끝. 됐죠? 모욕죄. 경찰한테 직접적으로 막 공개한 거잖아, 그지?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는 이거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 판례는 1순위인지 아시죠? 이거는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1번도 보시는데 업무방해죄와 같이 자기를 내원하는 범죄를 부작 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 범이 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자기처럼 동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장도 시험권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보시면 되지. 사건. 이 사람이 이제 사건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첫 문장에 지금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의 상고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형털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완료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에 사오던 건축 자재를 지우지 않았고 공사 행사를 막았다. 여기까지만 됐죠. 요 부작이 이제 막았다, 이제 방치했다는 게 부작이다 말이야. 요게 여러분 이제 자기처럼 평가할 수 있겠는 이 말이잖아, 그죠? 평가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이거는 많이 배웠지, 그지? 그 밑에 문장 다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시고 맨 밑에 줄침자를 보세요.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서 갑의 추가 공사물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실행으로서의 적극적인 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보기 어렵다. 이제 부작 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안 된다는 사건이지. 요거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됐고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에 2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판례도 뭐 사건 자체는 뭐 대단한 거 없다 봅니다. 자, 칼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거 맞습니까? 이것도 사실적 표현이니까. 그럼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원래 봐야 될 문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사실이 반드시 허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하도록 상당성 허위를 부과시키면 허위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뒷문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익숙하지요? 됐습니다. 이건 한 봐도 됩니다. 가을로 이번 사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뒤에 뭐 사건만 줄치면 돼요.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 또 뒤에 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동의는 보증을 빚지는 행위와 같을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하세요. 이 말입니다. 됐죠? 소위 말해서 주의하세요. 신중하세요. 이 말이야. 가치 판단입니다. 그는 가치 판단 또는 가장된 편이죠. 그러면 거기서 세 줄 내놓으시면은
세 줄로 줄이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투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닙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사건을 읽으면 되겠지. 사기죄 1번 판례인데 이건 뭐 심판례겠지. 심판례인데 뭐 봐도 됩니다. 이거는. 자,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네, 심사를 받겠죠. 받을 당시에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게.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 여기 키워드거든. 얘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뒤에 대출을 받아. 그건 받은 지 6개월 후에 이랬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리워크 아웃, 이제 개인 회생 아시죠? 그쪽으로 신청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속일 생각 있어 없어요? 이따 봐야 되겠지. 끝. 맨 밑에 줄자리.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말이죠. 됐죠? 뭐 어려운 건 안 해요. 내려가시고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조심하셔야지. 우리 여러분 사기죄는 그렇잖아요. 교부된 재물 전부 다 기억나십니까? 대가를 공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 말이야.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적용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 공제한 차익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3번은 원래부터 1순위입니다. 1순위인데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자격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공단에 요양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은 이 사실 알아서 뭐 돈 안 줍니다. 공단을 물어보면 확실히 사기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갈로 이번엔 조심하셔야죠. 갈로 이제 공단판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이랬어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공단이 아니죠.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 진료 수가를 청구한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실제 치료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사기가 아니고 공단에 대해서는 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됐죠? 넘어가시고 4번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없고요. 뭐 사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좀 심하면 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뭐 비중은 좀 없다 보고요. 5번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5번에 이제 국가직에 나와서 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비기망자는 재산을 처분할 위치에서는 아시죠? 위치에서 됩니다. 봅시다. 세 번째 줄에 기망행의 상대방 또는 비기망자 같은 말이지. 재물 또는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처분할 수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거야 이게. 맞죠? 자,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뒷문장 있잖아요. 그 뒷문장 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하고 피기망자는 다를 수 있죠. 그럼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자 피해자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피기망자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맞죠? 단체인 경우에는 누굴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 이 말이야. 당연하죠. 거래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이 대표는 최종 의사결정을 자내겠어요. 또는 내부적인 권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거나 있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됐죠? 볼만합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갈로 2번.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다. 이게 결정탑니다.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다. 이 말은 1인 이해간다 보면 돼. 아시겠어요? 내가 내를 속이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또는 이런 거나 아니면 기망행위자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맞습니까? 그게 요번에 국가직에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요 문장 나왔다고. 요 문장. 됐어요. 밑에는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 횡령죄 내로 횡령죄 판례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요. 이 판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통장을 빌려줬던 사건입니다. 이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통장임을 알고 빌려줬느냐 모르고 빌려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알고 빌려준 사람이라면 그 돈을 뺏어도 따로 횡령 말 못 씁니다. 맞습니까? 모르고 빌려줬다면 그 돈을 함부로 뺏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횡령 갑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봅시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피해자를 위해서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집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만약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그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예요. 아시겠어요?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에요. 피해자 횡령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계좌 명의는 그 이제 이 말은요. 계좌 명의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 그거 대보세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이 말로 쓰는 거 봐서는 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회에서는 위탁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위의 문장은 송금 절차 착오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인출하더라도 이거는 별도로 횡령죄는 안 됩니다. 됐죠? 이 판례 1순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임죄 가겠습니다. 자, 배임죄 판례가 있는데 우선 갈로 1번 보시면 되겠어요. 세 줄에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바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손실의 요건은 맞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이 안 됐다 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함부로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사건 봅니다. 회사의 대표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이 말이죠. 그 당연히 배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그럼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 지급한 용역비하고 적정한 수준의 용사의 차액 상당을 회사에 가했다. 되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은 있긴 있잖아. 근데 그걸 이제 좀 넘었었다라면 그 차액만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됐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줄자를 봅니다.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됐다. 위에는 1번 판례는 증명이 안 됐죠. 맞죠? 1번은 증명이 안 된 거고 얘는 증명이 된 거야. 그 증명이 될 때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아도 배임죄는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난 건 확실하다. 확실한데 아주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 말이고. 맞죠? 위에는 아예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구분하셔야 되겠지. 됐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됐지? 됐습니다. 됐고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틀렸습니까? 됐죠? 다음 페이지 2번 판례는 좋은 판례입니다. 좋은 판례인데 이건 좋은 판례예요. 엑기스만 잡으면 돼. 엑기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배임죄 볼 때 정려 들어봤습니다. 그죠? 정려는 공짜로 주는 것이지. 그 정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는 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정려 들어봤죠? 서면은 문서거든. 문서에 의하지 않은 정려 그 말이 말로서 하는 정려예요. 아시겠어요? 그 구두죠. 구두 방식 말로 맞죠?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하는 방식 이거는 문서 됐죠? 결론 가면 돼요. 말로서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없던 거로 번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타인 사무소자 무조건 안 돼. 아시겠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 알고 있는 판례잖아.
됐죠? 그런데 문서로 하게 되면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인사무소리자 됩니다. 끝이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는 이 판례거든. 맞습니까? 이제 서로 나온 판례가 이 판례야. 됐죠? 갑시다. 자, 그러면 2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두 번째 그때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문서죠. 그러면 의무 있어 없어요? 있어. 바로 다 날렸어. 바로 밑으로 갑시다. 밑에 줄인 자리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얘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배임죄 됩니다. 이런 판례가 좋은 판례예요. 깔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됐죠? 좋은 판례입니다. 됐고 밑에 3번 버리시고 배임 수재 판례는 요거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건 아시는 판례인데 봅시다. 타인사무처자가 정제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이나 또는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받아 소지 끝입니다. 인출할 수 있는 상태 맞습니까? 매매드 결론 취득으로 봐야지. 넘어갑시다. 문제 읽으면 되겠지, 그지? 됐고요. 면탈죄 1번 판례는 워낙 많이 해서 안 했어요. 이거는 읽으면 되겠죠. 중요한 판례 맞지? 이거는 다 1순위야.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시면 되고 많이 했잖아. 이거는 그지? 많이 했지. 교통방해 판례 1순위인지 아시죠? 이것도 이제 앞에 판례긴 한데 워낙 중요하니까 봅시다. 우선 이제 갈로 1번 보시면은 첫 문장 보면 첫 문장 그때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때 보면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 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가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될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갈로 2번 갑니다. 자, 갈로 2번은 중요한 지문이잖아. 중요한 지문인데요. 자, 갑니다. 첫 문장 중요합니다. 그거 이런 많이 당하거든. 일반 교통방해죄는 일단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 말은 밑에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소가 되는 것이지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되는 건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고 교통방해죄 계속범이라는 건 체크 잘 하시고요. 계속범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소가 되어도 안 끝났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게 이 판례 핵심이거든. 그러면 밑에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 상식도 계속되는 거 맞죠? 만약에 이 판례가 시험 논다면 위의 문장 아니면 지금부터 읽은 문장 이게 1순위야. 갑니다.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에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거든. 차단된 상태이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 순차적 공모가 들어간 거야. 뭐 일종의 선계적 공동주범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시켰다면 일반 교통방해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 뭐 공동주범 좀 생각했습니다. 됐죠?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이게 1순위. 뭐 갈로 3번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별건 없으니까 넘어가죠. 오른쪽에 2번 있죠? 2번 판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2번 똑같으면 읽어보세요. 똑같습니까? 됐지. 문서죄가 있는데 문서죄 1번 판례 좀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게 이런 문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이제 뭐 권한 있으면 원래 위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합니다. 이게 봅시다. 이사회 회의록에 우선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들 개인적인 생각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이사가 서명해야 되겠지. 그 서명 대신에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사 개인적인 생각 적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사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했잖아요. 이건 이사의 의사 맞아. 맞습니까?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그럼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면서 그에 대한 서명을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했다 이 말은요. 이 이사의 의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라. 그 자체가 문서야 문서. 그 자체가 문서처럼 바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거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생략하는 거야 그냥. 근데 보세요. 네 번째 문장 때문에 당한단 말이야.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자인이거든. 그 작성권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러니까 작성권자가 손대는데 뭐가 제가 되겠노 이런 생각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 사람이 최종 완성자고 그 속에 개별적인 이사들 다 의견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작성권자 이 단어 때문에 당해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작성권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사표시한 자리에 손대서 안 됐어요.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사문서 변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되겠어요?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2번도요. 보시는데 이거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2번은 보세요. 두 번째 그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서 파일입니다. 됐죠? 그걸 갖다가 뒤에 권한 없이 내용 수정 그거 냅시다. 이거 변조 되겠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파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이거 변조 된다고 합니다. 이거 파일이잖아. 파일.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나 그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그 여러분 이제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1순위가 갈로 2번 사건이거든. 사건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문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딱 다 생략하고 문장 다 읽어봐도 뻔합니다. 다 생략하고 지금 그 밑에 문제 있죠.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그 맨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비주식회사 이렇게만 표현했잖아. 그럼 미조야. 근데 그때 갑이라 표시 안 했어요. 맞죠? 갑이라 표시했죠. 그럼 자격이 들어가 있는 자격은 뺐잖아. 그지? 빼도 갑이라 쓴 거로 봐서는 자격을 생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범죄는 자격 모용이야. 아시겠어요? 이게요. 갑이 안 들어가면 위조라고. 근데 갑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격을 생략했을 뿐이야. 이게. 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또 뭡니까? 헤매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앞에 잠깐 보세요. 갈로 1번 잠깐 보세요. 예, 잡다한 거 버리겠다 이 말이야 지금. 갈로 1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격 모용한 사문서 작성죄는 문서 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데 행사를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 문서라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는 거 맞죠? 이거 설마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뭐냐? 설마는 사실 뒤에 있어요. 뒤에 첫 문장이죠. 요거는 이제 봐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 명인 아까 말했던 회사겠지 그지? 작성 명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바로 대표 또는 대리관계 표시로 충분하다. 이 문장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읽고 옆에 이제 하나 굳이 적자면 아까 말했던 갑 주식회사 비주식회사 갑이란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럼 끝나겠지. 됐습니까? 그럼 또 2번도 궁금한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2번 한번 줄 맞추겠습니다. 다 버려도 되니까. 됐죠? 6번째 줄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올 회사가 명의자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 안 읽으려면 최대한 푸세요. 문장 좀 다 버릴 거니까. 올 회사가 명의자 맞아 맞아. 됐죠? 그런데 뒤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는 없습니다. 맞죠? 없죠? 그런데 뭡니까? 피고인 누구에서 갑이지. 피고인의 개인 도장, 피고인 그냥 피고인 합시다. 위에 갑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피고인을 그냥 A를 해볼까? A. 그럼 이제 A 개인 도장이 찍혔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아까 말했던 B 주식회사 뭐 A 갑 이 말이겠지. 이해되겠어요? 됐어. 그거 다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제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자격 모용입니다. 이게 100% 이거는 제명 겁니다. 제명. 되겠죠? 제명 조심하라고. 넘어가죠. 자, 오른쪽에 4번 갑니다. 4번. 자, 허위 진단서인데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다 되는 거 맞죠? 읽어줘야 됩니다. 사실적 부분도 되고요.
판단에 관한 부분도 됩니다. 판단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견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의 진단명과 정상에 관한 기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찰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는 것,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끝내시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있는데 그 1번 판에는 뭐 기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문장 수사 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입니다. 끝냅시다. 기밀 맞아? 비밀입니다. 이건 내부 상황이니까 그 끝내시고 2번은 뭐 그나마 또 괜찮은 판례예요. 이게 괜찮은 판례인데 이 대통령 당선인 갑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방연할 특사단 추천 어원 정리한 문건 있죠. 요걸 이제 뭡니까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비밀이냐 이 말이거든. 핵기스만 뭡니까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어원을 정리한 문건 됐죠. 기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맨 밑에 바로 비밀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뇌물 옵니다. 그 뇌물 이 판례는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인데 잘 들으시라고. 우선적으로 앞부분을 가겠습니다. 앞부분은 기초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문장 이어가기 위해서. 자, 뇌물죄는 세 번째 줄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다 한 거 맞죠? 다 시험 문제잖아 이건.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단순 수뢰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 집행 행위의 전후도 가질 필요는 없다. 먼저 받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거까지는 아실 겁니다. 또 뒤에 또 익숙한 질문입니다.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무, 관례, 사실, 결정권자, 보좌, 과거, 미래 다 되는 거 맞죠? 맞죠? 이것도 익숙하죠? 그래서 장래 담당하고 전부 다 되는 거 맞죠? 이건 익숙한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다 아시니까. 갈로 2번을 잘 보신단 말이야. 갈로 2번. 이게 핵심이거든. 자 봅시다. 우선 이제 첫 문장 보면 129조 1항의 뇌물수수입니다. 소위 단순 수뢰죄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범죄 맞죠? 갑시다. 일단은 보면 세 번째 줄 그 시험거리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 절대 안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영장 청구 부탁하고 돈 준 분들 뭐 하겠어요? 시험거리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됐지? 그 다음 그 밑에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뇌물수수는 현직 공무원이어야 되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얘 현직 공무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뭔가 또 담당할 거야. 그거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장 자체가 시험거리 될 수 있어.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사전수뢰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얘 현직 공무원이라고 지금. 현직 공무원인데 얘가 자기 직무상 또 뭔가 할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분명히 사수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전수뢰죄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수수해도 수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 딱 떼내서 갈 수 있어요. 시험 문장으로. 그 다음 문제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이익을 수수할 당시에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거죠. 또 장차 수수한 이익과 관련될 만한 직무 권한의 행사를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느낌 아시겠죠? 됐습니다. 읽으세요. 문장 밑에.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공지방인데요. 공지방 판례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우선 1번 보시면은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한마디로 적법성이지 이건 많이 봤죠. 구체적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지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제 이건 사건도 봐야 돼요. 상 보시면 지금 이제 첫 문장 보면 그때 얘가 이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한 상태에서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안에서 막 욕설을 했겠지. 그래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내린 거죠. 이게 일명 전기 차단기 내린 사건이라면 되는데 그 전기 차단기 내리면은 컴컴하겠지. 놀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노린 거야. 화가 나 시카를 들고 나와서 욕설하면서 경찰을 향해서 찌를 듯이 협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전기 차단기 내는 게 잘못되었는가 그거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대면하게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위법으로 안 보겠다는 이야기라. 그 결론 보시면은 그러니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바란 이야기죠. 됐죠? 괜찮은 판례고. 2번은요. 이건 이제 우리 한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건 갈로 1번만 한번 읽고 갈게요. 시험도 나왔고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지만 볼게요. 우선 공무집행 방해죄 있죠. 공직방은 첫 번째 그때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신체에 대한 것임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습니다. 공직방은 광이니까. 또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 말은 직무집행 방해란 결과 발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요번에 나왔지 그지? 됐죠? 이거 심판했거든. 나왔는데 됐고 그 밑에 사건은 뭐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넘어가고요. 넘어갑시다. 다 왔지. 저 공무상 표시 무효죄 이쪽에서 지금 판례가 몇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어요. 자 갑시다. 여러분 공무상 표시는 현재 분쟁 중이랬죠. 그 분쟁 중인 표시입니다. 그죠? 분쟁이 종결되면 그런 표시는 의미 없습니다. 분쟁 중인 거죠. 자 갑니다. 둘째 줄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 이거 손상하면 안 되죠. 압류 딱 지는 거 있잖아요. 손상하면 안 되지.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란 손상,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세 멸각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끝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딱지 붙은 물건을 옮겼다. 쉽게 말하면 딱지 붙은 물건을 옮겼다. 그건 이제 사건을 이해 못하면 이 문장이 뭔지 몰라. 그 딱지 붙은 물건을 옮겼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딱지 붙은 상태로 옮겨진 거 맞아. 그럼 딱지는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효력이 상실된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옮기지 말라는 취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잖아. 그것도 효력을 감수한 거 맞아. 그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 문장 보면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그걸 상실하면 안 된다. 그거 상실케 해야 된다.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의미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문장 1번.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초점이 걸 수 있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갈로 2번 사건 대비해야 됩니다. 갑시다. 먼저 그때 보면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 동산이지 가압류됐으니까 뭔가 표시 들어왔죠? 공무상 표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니까. 이걸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점유까지 이전했어요. 그건 확실하게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지. 그래서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세 내지 멸각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뒷문장이 함정이야.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장난친다니까 이게. 달리 보아야 한다. 그렇뿐다고 이거. 어차피 넘기는 행위 자체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딱지가 그대로 온전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요즘 추세입니다 이게. 달리 보아야 한다 갚은단 말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조심하라고. 밑에 문제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범인 도피죄 뭐 이런 판은 원래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범인 도피죄인데요. 봅시다. 이런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케 하는 거 맞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끝에 갑시다. 공범끼리도 도피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잘 보세요. 이 판례 좀 독특해.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분명히 자기의 범행이야. 얘 공범 중 한 명이잖아. 맞죠? 그래서 자기의 범행, 자기 자신의 범행이죠.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자기 사건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범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분, 자기 범죄 부분에 대해서 얘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진술한 거야 지금. 제가 안다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공범까지 혜택을 주더라 이 말이거든.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제가 안 되려고 한 행위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 준다 해서 그거 제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케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어떻게 장난치겠냐고 그게. 그럼 이런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면 된다. 이런 거 안 가겠어요 그게.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증거인멸죄를 예를 들면 증거인멸죄는 단위 사건이잖아. 그지? 내가 내 사건을 인멸한 건 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고 보니까 공무원까지 혜택 준 거야. 그걸 왜 증거인멸죄 갑니까? 안 간다. 그 논리잖아 지금. 중요합니다. 됐죠? 이때 보세요.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 도피 교사도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그게 무슨 논리냐면 정범 자체가 구속력과 향성이 없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얼보고 뭡니까? 내 좀 숨겨도 이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언닉을 교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알았다. 네 숨겨줄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닉을 시키잖아. 그러면 내가 직접 하면 제가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제가 된다 해서 안 했어요. 되지. 그 논리가 뭐냐? 정범부터 검토해봐야 된다. 정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타인을 도피한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얘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되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이야. 종속성 때문에 얘는 걸리버린다고. 그런데 이 사건은 뭡니까? 자기 사건 아닙니까? 자기 사건.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종속될 게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아시겠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요거는 걸리죠? 걸리지. 이건 안 된다니까 이게. 자기 사건. 논리 잘 보셔야 돼. 맞지? 되겠어요? 오케이. 논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이 풀린다. 중량 판례거든. 됐죠? 오케이. 밑에 문제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넘깁시다. 무고죄 마지막 무고죄 판례 중요합니다. 무고죄 판례 중요한데요. 여러분 좀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무고죄는 자수자백 특례가 있어 없어요? 있죠. 무고죄는 자수자백 특례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자수자백 특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차분하게 봅시다. 첫 문장 보면 중간에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해서 놓습니다. 그죠? 여기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판례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자백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제 이 말을 던진 이유가 그 밑에 사건이 그거란 이야기거든. 보세요. 이 사람이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도 되겠죠. 그 밑에 사건을 다루는 이게 핵심이거든.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정인으로 다시 출석해서 전에 그간 신고가 허위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밑에 겁니다. 이 사람이요 결국 무고했잖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지금 A를 무고했어요. 무고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무고 맞아요? 맞죠? A를 무고했는데 경찰이 A를 무고하다 보니까 A가 조사받겠어 안 받겠어요? 조사받겠지. 조사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조사받다 보니까 뭐가 밝혀내냐면 이 새끼 나쁜 새끼를 밝혀낸 거예요. 이게 갑이 이제 무고한 게 입증돼 본 거예요. 이게
입증됐다 칩시다. 됐죠? 그럼 검사가 어쩌겠습니까? 이 새끼 기소하겠어 안 하겠어요? 기소한다니까. 기소한 거예요 지금. 갑을 기소해버렸어요 검사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됐죠? 그럼 갑을 기소했는데 이 갑이 뭡니까? 이 재판정에서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이 친구가 재판 중에 고백을 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이 말입니다. 그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피고 자체가 자백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본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 피고 자체가 결국은 재판 중에 고백해 버렸어. 됐죠? 이것도 이제 특례가 되느냐 이 말이야. 됩니다. 아시겠?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도 안 해봤거든. 사실은 뭐 무고한 놈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괜찮은 판례거든. 만약에 지금 이제 갑이 A를 무고했잖아, 그지? 무고하면은 얘가 지금 뭡니까? 법정에 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맞죠? 그 법정에 서서 얘가 재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를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놈이 자수자백하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피고로서 재판장에 섰다는 이야기야. 섰는데 네가 무고한 놈이니까 네가 빨리 그 사실을 고백해달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네가 고백해주면 혜택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얘가 도중에 무고한 게 밝혀진 거야.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밝혀져가지고 얘가 지금 법정에 서버린 거야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법정에 서버렸단 말이야. 그 서버린 요놈이 지금 졸제 피고가 돼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게 재판정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혜택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겠죠? 되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럼 봅시다. 계속 볼게요. 보면 이제 보시면 무고 물론 그겁니다.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신문한 고백도 자백 개념 들어간다. 지금 이 문장 한 개 한 개 전부 다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재판에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버린 거야 지금 이게. 되고 피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재판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런 거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건 볼까? 갑은 을을 사건 보면 이해됩니다.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했거든.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갑의 무고 혐의가 밝혀진 거라. 그래서 검사가 요놈을 갑을 무고죄로 공소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심에서 무고죄로 유죄판이 난 거야. 얘가 이제 억울하다가 항소했지. 근데 항소심도 아직 확정 안 된 거잖아. 이 항소심에서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야. 그럼 재판 확정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가는 것도 필감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내가 지금 얘를 묵고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가 재판받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구제해야 되니까 빨리 자수합의하라 이 말인데 그것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 봅니다. 그래서 밑에 사건 읽으면 되겠죠. 그럼 추가로 한 두 가지 명확해요. 그 지금 이제 최근에 뭐 3월달 말에 놓은 판례가 있는데 하나 적었어요. 강간죄 파트 하나 적었어요. 강간죄 파트. 그 3월달 놓은 판례니까 뭐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하나 적어서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하나 적었어요. 사건 엑기스만 갑시다. 12페이지. 여러분 여백에도 하나 적으면 됩니다. 강간죄 파트에 뭐 강간죄 제목에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12페이지 적든 11페이지 적든 10페이지 적든 10페이지에 뭐 여백 있죠. 10페이지 됐나? 10페이지 없나? 없나 너는? 그 나는 있는데 없나? 아씨. 그래. 어제도 알아서 중간점 됐지. 강간 찾았나 강간죄? 오케이 강간죄 여백에 하나 적어보세요. 이게 정말 괜찮은 판례예요. 괜찮은 판례인데 하나 불러볼게요. 제가 밑에 못 엮기 때문에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한 세네 줄 적을 겁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적었죠. 여러분 지금 뭐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간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간간 아직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 불능 미수가 됨. 준강간 불능 미수가 됨. 사실은 이 판례가요 좀 빨리 나왔다면 이 판례 무조건 1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월달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남자가요 이 청소년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여자가 이제 자러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술이 많이 취한 거로 본 거지. 그 취한 거로 봐가지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강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은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은 만취됐기 때문에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자가 눈을 퍽 뜨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한거불능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불능미수가 뭡니까?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바위였다는 이야기죠. 나는 한거불능 상태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중간간 성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빈 거잖아. 그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하다. 그 논리입니다, 지금.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로 가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요, 이게 그 군사법원에서 제기대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뭐 1심에서는 강간죄 갔다가 또 2심에서 또 다른 식으로 갔다가 또 3심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 가가지고 결국은 중간간 불능미수가 됐던 사건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혹시라도 기억 좀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낙태죄가요, 그 헌법 불합치 판결한 건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물어보시던데 헌법 불합치는요 지금 당장 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위헌 판결 나면요 법이 적시로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낙태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 불합치 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2020년 12월 달까지 법을 고치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칠 때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낙태죄 그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중간에 법 바뀔 겁니다. 그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